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LG와의 2차전에서 패배하면서 가을 잔치를 짧게 끝냈습니다. 광주시장의 인적 비리 의혹이 시의회에서도 집중 실타를 받았습니다. 김용구 전 자문관에 대한 재판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수학기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대북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월 평균 사교육비는 3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LG의 끝내기 패배를 당하면서 2게임 만에 가을 야구에서 탈락했습니다. 양현종의 역투와 노수광의 호수비가 빛났지만 이란 타이거즈는 빈약한 타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포스트 시즌다운 투수전의 진수였지만 승리의 여신은 결국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대0으로 팽팽히 맞선 9회 말 LG 타선에 안타 2개와 볼넷을 내줘 맞은 1-3만루 위기에서 김용희에게 끝내기를 얻어맞았고 경기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상대 선발 유재국에게 1안타의 빈공에 그친 무기력한 타선이 두고두고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6회 1사까지 안타를 하나도 때리지 못하다가 7회 2루타로 간신히 노히트 경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한 투구로 6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양현종의 역투와 8회 안타성 타구를 걷어올린 노수광의 결정적인 호수비도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올 한 해 정말 재밌는 한 해 보냈습니다. 아주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잘하겠습니다. 이로써 1패의 불리함을 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섰던 기아는 5년 만에 가을 야구에서 2게임 만에 탈락하는 쓴맛을 맛보게 됐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가을 야구를 바랐던 기아 홈팬들의 바람도 내년 시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소학기 쌀값이 대폭락하면서 정부가 매입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쌀값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을 통해서 쌀 재고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정부는 대북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수학기 쌀값 하락에 성남 농민들이 전남도청 앞에 나락을 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쌀값은 40kg에 35,000원에서 4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5% 하락했습니다. 쌀값 대폭락이 현실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협조차 수매를 중단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2천억 원을 더 지원해 수매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11월 달이 돼야 실제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리 물량을 어느 만큼 할 건지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1월 달에 정하겠습니다만은.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비축미 수매량 증가와 수매가 인상, 수입쌀 물량 축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쌀 가격 폭락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대책이 아니어서 농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농민들은 적정 재고를 초과하는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하고 그 물량은 최소 100만 톤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재고 문제가 200만 톤이 넘는데 대북쌀 지원하는 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북쌀 지원하면 재고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40kg에 3만 원 선의 쌀값이 등장하면서 공황 상태에 빠진 농민들은 여야 정치권에 대북 지원 재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아침 기온이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갑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은데요. 현재 광주는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나주 9.9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광주와 나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곡성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11.2도, 장성이 10.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담양이 21도, 화순이 22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2도, 보성이 2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용구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사태가 광주시 의회의 시정 질문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시장은 거듭 사과하며 인사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원들은 김용구 전 자문관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 14개 부서가 압수수색을 받을 지경이 되도록 뭐 했냐며 시장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 여러 차례 날린 경고음을 무시하다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측근 인사, 보훈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장현 시장의 고집스러운 불통이 난 참사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시장이라는 이름에 생채기가 생기고 광주시의 이미지 추락과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윤장현 시장은 평생 광주에서 살다 보니 인연을 비껴가는데 어려움도 있었다며 다시금 사과했습니다. 지적과 제안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이 비서실장과 정무특보 등 3명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면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인사를 단행하겠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일지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기용할 계획임을 밝혀 후임자 인선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김용구 전 자문관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 전 자문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추가 기소를 예고했는데요. 진실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은 변호인을 통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S건설사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컨설팅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자문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문료를 빙자한 알선 대가라는 검찰 측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S건설사가 광주시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예고했습니다. 건설사와 은행, 광주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광주시의 다른 현안에도 김용구 씨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건설사 관계자와 광주시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 공방과 더불어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진실 공방이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하라고 했더니 비리를 저지른 광주 도시공사 전현직 임원이 무더기로 입건이 됐습니다. 부적합한 원룸을 매입해서 결국 서민과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인데요. 공사 임직원과 건축주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언론사 대표도 입건이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원룸입니다. 주차장 진출입로는 차량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좁고 건물 외벽은 갈라져 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가 5년 전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사들인 또 다른 임대주택. 이 주택은 처음 서류 심사에서 뒤편에 15m에 달하는 축대가 설치돼 있다는 점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 전 임원 62살 임모 씨 등 임직원들은 규정에도 없는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사를 생략하는 수법 등으로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부적합 건물 소유주로부터 돈을 받은 언론사 대표 등 7명이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매입 청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건물은 4개동 74호, 33억 4천만 원어치입니다. 매입 대상 주택 선정 과정에서 운영하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어떤 독립성 내지는 객관성이 부족한 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낮은 가격에 임대해주겠다고 해도 생활 여건과 안전 등의 위험이 있다 보니 지난해 10월 말 기준 공실률은 70%에 달했습니다. 또 매입 비용 외에 투입된 개보수 비용으로 도시공사는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추가로 들였습니다. 도시공사 임직원과 브로커, 건물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과 도시공사가 떠안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여수 갑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이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같은 당의 최대식, 서정한 도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8일 여수시청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 방문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후임병 B씨를 맨발로 눈이를 걷도록 하거나 벨트 등으로 폭행하고 2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사회운동사 100년을 담은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네,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연구하고 재구성해서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나간채 민주장정 100년사 간행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장정 100년사 상당히 방대한 양의 책인데 네. 이번에 발행을 하셨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총서로 되어 있는데 네. 첫째 권에는 이제 서론과 총괄 부분이 써 있고 두 번째 제2권에는 동학 농민혁명과 한말 의병항쟁, 제3권에는 일제시기 민족 독립운동, 제4권에는 그 해방 전후의 국가 건설운동, 그리고 60년대 이후의 그 사회운동에서는 각 부문운동별로 나누어서 민주화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 그리고 문화예술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 부분으로 해서 5.18을 포함하는 12권의 총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떤 계기로 만드시게 되셨을까요? 계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기억나는 거는 제가 전남대학의 이 5.18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시내에 나와보면은 그 여러 지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왜 5.18만 하느냐? 5.18이 어디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냐? 그 뿌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민들이. 예, 그러한 그 주문이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학자는 이 사회가 학자에게 보여주는 그 말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큰 작업이었고 또 방대한 양의 분량인데 함께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그 전문 연구자들을 거의 그 다 같이 참여했다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순천대학의 홍영기 교수가 역사학 부분에서 조선시대, 그리고 목포대학의 이기훈 교수가 일제시기 청년운동, 그리고 해방 전후 공간에서의 국가건설운동은 그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었던 안종철 박사, 그리고 전남대학의 유순종 교수가 농민운동 등등을 포함해서 15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책이 12권이나 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도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좀 쉽게 읽을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이 간행위원회에서는 이 12권의 총서를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제 13권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15분의 각 집필자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요약을 해서 그걸 종합해가지고 약 300여 쪽 되는 총서 요약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약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작업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 연구를 해오는 지난 3년 동안에 그 사실 통절하게 느꼈던 것은 이 지역 사회가 갖는 이 역사의 어떤 그 소극성, 그러니까 소외와 차별의 역사인식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단히 명예로운 역사가 있었다. 1500년대 임진왜란, 양무호남 시무 국가의 그런 구절들이 있듯이 1890년대 이후 지난 20세기 100년의 한국 사회 민주발전의 역사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항상 광주 전남 지역의 선배 선열들께서 그 선봉에 서서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해서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일을 향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의 그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남도청과 네. 광주시청이 지금 주관해서 전국의 각 도서관, 대학, 연구소, 학회 네. 등에 이렇게 한 질씩 이렇게 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13권 총서 요약본은 일반 시민 대중용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발간을 해가지고 그 배부처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전남도청이나 시의 그 담당 부서에 청하시도 하나 될 것이고 또 추가로 해서 그 저희 사단법인 광주연구소에 네. 추가분으로 좀 보관을 해서 앞으로 필요한 때에 이렇게 그 배급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어떤 걸까요? 최근 취업 사이트 사랑방잡이 구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고 싶은 일 등 목표가 없어서가 3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부담스러운 취업 준비금이 스트레스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요, 스트레스를 받고도 절반 가까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그냥 참는 등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취준생 10명 가운데 7명은 우울증과 같은 이른바 구직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취업 준비에 쓰다 보니까요, 사실은 금전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거나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충당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에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는 구직자들. 가장 절실한 취업 정책으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취업 준비금을 지원해달라. 이러한 요구들도 많았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서구가 우리 미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수 먹는 날을 운영했습니다. 동신대학교가 나주 시민을 초대해 힐링 테라피와 푸스파 등 메디스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호남대학교 항저우 세종학당이 중국인 수강생들에게 바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퀴즈 대결을 열었습니다. 보성군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보째에서 싱가포르 국제학교 광주 러닝센터 학생들이 녹차 초콜릿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75.8%에 달했습니다. 또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31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소금밭에 바닷물을 가둬서 소금을 만드는 업 자체를 국가 중요업 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삶 자체가 보존돼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1946년 천일 염업이 시작된 신안군 비금도입니다. 바닷물을 막아 시험 염전을 만든 뒤 2년 만에 100헥타르 넘는 대동 염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신안군 전 지역에 염전지대가 형성됐습니다. 요 판 한 판만 하더라도 5, 6사람이 작업을 했어요. 네, 그건 지금은 전부 기계화 돼가지고 좀 사람이 한 30사람밖에 안 쓰죠. 천일염이 생산되는 염전뿐만 아니라 염전을 터전으로 하는 어촌 주민들의 삶 모두를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중요 어업유산은 지금까지 제주 해녀어업과 보성 뻘배어업, 경남 죽방령어업 등 3개뿐. 지난해 유산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염업 기술과 전통, 풍습 관련 자료 확보도 충실하게 보완됐습니다. 자연적 조건이 천연염을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연을 이용한 염업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산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천일염업이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전통적 어업활동 보전에 3년 동안 8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 아직 국내에 전례가 없는 세계 어업유산 등재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천일염업에 대한 기술 전수, 인력 양성, 또 그리고 그 정비 계획을 세워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승계되도록 전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까지 마친 해양수산부 등은 최종 평가를 거쳐 오는 20일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가수 김원중 씨의 데뷔 30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어젯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공연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마련한 시민 대동축제로 가수 안치환 씨가 우정 출연하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객석에 초대됐습니다. 노래 바위섬으로 데뷔한 김원중 씨는 시대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노래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북한 어린이를 돕는 달거리 공연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를 기념한 원로 작가 9명의 특별 전시회가 광주 금남로 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조각계의 거두인 전래진 작가와 서양 화가 황영성 작가, 박석규 작가 등 9명의 원로 작가들이 참여해서 다음 달 11일까지 원숭미 넘치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는 15일 저녁에 광주호 호수생태원에서 제1회 가을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음악회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등을 선보일 예정이고 바이올리니스트 정유진과 테너 김중일, 바리톤 박영하가 무대에 오릅니다. 한편 일요일인 16일 저녁에는 생태 영화인 플라워쇼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아침 기온이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갑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은데요. 현재 광주는 1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나주는 9.9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조금은 쌀쌀합니다. 광주와 나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매우 짧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10.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담양이 21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2도, 보성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m 안팎으로 물결 잔잔하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일요일에 잠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